자, 안녕하세요. 자, 3회분 21회 기출인데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41번 한번 보죠. 41번. 갑의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 소유 토지 소유권을 매도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지금 41번은 갑이 있는데 을이란 사람이 대리권이 없죠.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계약은 무권 대리죠. 본, 추고, 상최 처리죠. 네? 그럼 1번.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매계약 추인 여부 확답을 추구했는데 확답이 없어요. 그러면 갑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보죠. 131조. 틀렸죠?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죠? 단독 상속했습니다. 을은 본인은 갑의 주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거절할 수 없어요. 틀렸고요. 3번. 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을 추인했어요. 변경할 수 없죠?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 효력이 있다. 없죠? 틀렸습니다. 을이 무권대리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을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 병 선택이죠. 자신이 아니고 병 선택에 따라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다 틀렸죠? 5번입니다. 갑이 병에게 추인했어요.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그럼 병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5번이 답입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틀린 걸 고르시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있든 없든 다 비진이 관한 규정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상대방 없다면 언제나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죠. 107조 2항.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입니다. 3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관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110조 2항입니다.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 시가를 침묵한 것으로는 기망에 해당된다. 아니죠. 틀렸죠. 기망이 아닙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 의사표시했죠. 비진 의사표시 아니죠. 국제로업 사건. 여기까지는 오전에 좀 했으니까 좀 알아듣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거 다 하면 다 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이제 물권으로 43번. 물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 그러면 권한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죠? 부합되지 않습니다. 맞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저당권이 꽉 잡고 있죠?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포기하지 못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갱신 312조 사항은 뭡니까? 187조한 물권 변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없으면 이게 틀렸죠.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86조냐 187조냐는 문제죠. 법정이 들어간다.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가 있다로 가야 돼요. 3번이 틀렸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식으로 유축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성립한 후 후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근데 그 후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귀속된다면 저당권자가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저당권자 때문에. 44번입니다. 44번은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옳은 걸 고르시오. 답은 5번인데 5번부터 봅시다. 5번. 갑소유 건물의 을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됐어. 자, 봅시다. 이건 뭐냐면 갑의 건물에 을이 불법으로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등기 해놓았어. 그러면 등기부를 보니까 이게 불법이니까 이게 무효이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해놨어. 1번 일구사항란에 1번 저당권자라고 의뢰. 이게 무효이단 말이에요. 무효인데 요놈이 저당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부기등기로 해서 1-1 부기등기로 1번 저당권 이전해서 저당권 이전을 병으로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팔아먹었어. 그러면 무효인 저당권을 산 사람 병이죠. 이 사람은 저당권 취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이거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죠. 다시 봅시다.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된 후 병에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5번이 답입니다. 1번 보면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건물 매매 대금을 전부 납부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죠. 없죠. 그 다음에 2번 본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에 그걸 기초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의 소유자는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어놨는데 이렇게 더 지어놨는데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죠. 그런데 보존 등기를 1번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의리하고 또 이게 갑부사항란에 요놈이 을구사항란에 1번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면 원래 소유자가 이거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죠? 3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갑이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상실하죠?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상실하는 게 아니다가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12조라는 213조라는 조문에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을 때 그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서 반환,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자, 이 토지가 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팔았는데 이 사람이 인도받았어. 근데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는 하지 않았어. 근데 돈을 다 줬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돈을 다 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팔았어. 이게 처분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근데 등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이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형식상 소유자가 병한테 내 형식상 소유자가 나니까 반환에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4번이죠.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전매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자, 45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이 돼요. 쌍무. 자, 교환은 쌍무죠. 환매도 쌍무입니다. 무상소비대차는 편무입니다. 편무. 쌍무가 아니야. 3번이 답이죠. 임대차 쌍무고 도급도 쌍무입니다. 무상금전소비대차는 편무니까 항변권이 일어날 수 없죠. 46번.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을에게 X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저거 높일 수 없어요? 너무 춥지 않아요? 온도를 높이거나 좀 끄거나 좀.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X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을은 Y토지에는 이전 의무를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을은 병에게 X토지 매각의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돼서 갑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이런 것들은 자 봅시다. 정리를 할게. 갑의 X토지가 있고요. 을의 Y토지란가요? Y부동산이 있다. 그런데 서로 교환 계약을 했다. 교환 계약을 해서 이 X토지는 등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줬죠? 근데 요 X토지를 을이 병한테 팔았어. 소유권을 넘겨줬어. X토지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Y토지를 을한테 등기를 안 해줬어요. 등기를 안 해준 상태에서 이행지체에 빠졌는데 Y토지가 수용이 됐다. 수용되니까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죠? 교환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은 넘겼고 그쪽으로 넘겼는데 이게 수용됐단 말이에요. 수용됐으니까 이행불능이 되어버렸잖아. 을이 소유권 넘겨주는데 이행불능이 됐잖아요.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다이권 넘겼으니까 토지 Y 부동산은 등기할 수 없으니 대신에 보상금이라도 내놔라 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대상 청구권입니다. 그럼 하나씩 봅시다. 1번 갑은 을에게 Y토지에 대해 보상금 청구권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자기 건 넘겨줬잖아. 근데 Y토지 못 받으니까 보상금 내놔라 양도 청구할 수 있죠.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대신 꽝 대신 대상 청구. 2번 갑은 을에게 Y토지의 수용 보상 1번이네. 2번 했고 1번 갑은 최고 없이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행불능도 있잖아. 이행불능도 있으니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최고 없이 해지합니다. 맞고. 틀렸죠? 없다가 있다로 고쳐야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권을 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 체결 시간이고 이행불능시입니다. 이행불능시 손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은 이행불능시 손해배상이거든요. 이행불능시 손해 계약 시간이고. 4번 갑이 교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병의 등기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548조 1항 단서죠. 해제 효과로서 교환 계약을 해지한다. 그럴 때 소금 무효죠. 소금 무효. 원상 회복해야 되죠. 원상 회복. 원상 회복할 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있어요. 548조. 그래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해제 효과가 소금 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인데 제3자가 권리해하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게 해제한다 하더라도 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병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죠. 3번이 맞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만약 병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 안 후에 병의 등기가 격려됐습니다. 안 후에. 자, 여기에서 안 후에 악의자죠. 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요 제3자는 만약에 해제 전에 샀다면 그 해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다 보호되지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제3자가 샀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그래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제3자는 몰랐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면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알았다면. 그래서 알았으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47번입니다. 주임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 존속 중 차임 증액 청구권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21일 당시엔 4번이 답이었는데 현재는 2016-18년 1월 26일자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다 5%입니다. 5%에 그래서 그 4번이 답인데 현재는 5%입니다. 9%가 아니고 4번이 답인데 당시에는 4번이 답이었어요. 근데 18년 1월 26일자 주임법도 5%, 상임법도 5% 고쳤어요. 그러니까 9%를 5%로 바꾸시라고. 당시에는 맞았어요. 근데 현재는 5% 똑같습니다. 43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무효입니다.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니까 동기가 불법이죠. 대출해 주었습니다. 무효죠. 법정에서 허위 준설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했다. 무효죠. 노름 삐진 줄 알면서 동기가 불법인데 알았죠. 무효입니다. 약정. 근데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정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은 유효입니다. 5번이 답이죠. 자, 49번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체크를 하고 풀지 말아야 돼요. 풀지 말고 맨 나중에 밀어놨다가 개론 다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풀고 안 남으면 찍어버려야 돼요. 에? 이런 나무. 자, 갑은 이 문제 풀라고 달라들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문이 길었다. 아까 4번, 46번, 49번 있잖아요. 이런 건 체크해놓고 그냥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X주택을 자,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을소유 X주택을 이미 병이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렇게. 근데 갑이 거기다가 임대차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이미 병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X주택을 을로부터 9년 4월 1일 보증금 1억에 임차해서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 갖췄죠.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요? 09년 4월 1일이죠. 09년 4월 1일이니까 대항력은 4월 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확정일자란 말은 없어요.
대항제로 갖춰놨어요. 2010년 10월 24일까지 현재, 이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현재가 10년, 2010년 10월 24일 현재까지 임대차 하고 있어요. 그런데 9년 6월 12일 정의 5천만 원 채권으로 X주택을 가압류했대요. 그러니까 9년이니까 정의 가압류권자인데 가압류권자가 2009년 6월 10일이죠. 6월 10일. 그러면 임차권보다는 늦게 들어왔죠? 늦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2009년 8월 6일 다시 무의 2번 저당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여기 2009년 8월 6일이네. 그럼 순서대로 됐죠? 이렇게 가장 1순위 이렇게 순서대로 됐고, 그 다음에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람이 경매를 붙였대요. 경매 붙여서 그 다음에 무가 경매 시작 실행으로 A에게 A가 경락받았어요. 그럴 때 이 경매 대금이 2억 얼마요?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그런데 병무 채권은 1억이다. 각각 1억이다. 이게 채권 1억이고 이게 1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매를, 자, 우리가 경매를 청구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누구죠? 최선순위 저당권이죠.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야. 누가 경매 청구하든 가장 최선순위 저당권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최선순위 저당권 초도,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야.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니까 요게 소멸하니까, 이게 소멸하니까 이게 또 소멸, 이것도 소멸, 이것도 소멸, 다 소멸해. 다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값도 소멸하는 거고 가압류도 소멸하는 거고 다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야. 무도 다 소멸.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한 깨끗한 물건을 취득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근데 여기서도 하나 논점이, 배당받을 때 가압류권자 요 사람 순위, 요 사람 순위가 좀 판례가 안 했어요. 이렇게 둘이. 그럼 가압류라는 것은 임시조치단 말이에요. 이 사람 5천 받을 건 있는데 소송, 본안소송 들어가기 전에 본안소송이라는 게, 야 5천만 원 주어라고 소송할 때 소송이 6개월 가잖아. 그러면 그 이전에 가압류 먼저 그냥 임시조치 해놓고 그 소송에서 판결 받아서 그 판결 가지고 가짜를 떼고 압류해서 경매 들어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선변제 주장하지 못해. 가압류권자는, 이 가압류권자는 요 사람한테 내가 먼저라고 우선변제권이 없어. 우선변제 주장 못해요. 우선변제 주장을 못해. 왜? 임시조치잖아. 가압류는 임시야, 임시. 임시니까 가압류 해놓고 5천만 원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 가지고 가짜를 떼서 압류로 전이해서 경매 들어가야 그때 이제 우선변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순위에 따라. 그때까지는 본안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기 전까지는 우선변제 주장하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저당권자는 야 내가 먼저야, 이것도 주장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이겨서 나중에 가짜를 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우선변제 주장 못하니까 이거는 동순위가 되니까 안분 배당해줘요. 비례 평등 배당을 해. 안분 배당해준단 말이에요. 평등 배당해준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요게 판례 하나. 요거가 중요하고. 요거 동순위단 말이에요. 가압류가 먼저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서로 주장 못하니까 경매대가 비례해서 평등 배당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경매 청구하든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게 다 소멸하니까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간다. 대항할 수 없고 지표해줘야 돼요. 논점이 두 개야. 올해 20문제 이거 안 나왔고 올해 이게 안 나왔고 올해는 작년에는 요 가압류 빼버리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빼버리고. 그러면 최선순위 저당권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경매 청구하든 다 소멸하는 거야. 요게 나왔어요. 작년에. 원리를 하면 간단한데 모르면 좀 헷갈리죠. 자, 문제 보세요. 1번. 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의 우선함으로 아닙니다. 무는 정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즉, 요 정과 무는 서로 우선 변제 주장이 못하니까 평등 배당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이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가 되죠. 저당권자 병에 우선해서 우선 변제. 병이 먼저잖아.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왔죠. 확정 일자 받았더라도 병한테는 안 됩니다. 틀렸죠. 받지 못합니다. 무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죠. 다 소멸하잖아. 이게 말소 기준 그래요.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 줘야 돼요. 대항 못해요.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4번 갑의 임대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받지 않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정에 우선해서 받을 수 없다. 정한테 우선해서 받을 수 없어. 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다면 받을 수 있죠. 받지 않았다면 없어요. 5번 갑은 경매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요구하거나 갑은 배당 요구할 수 없어. 확정일자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수 없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배당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A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없죠. 자, 이 판례 여기에서는 두 가지 논점이란 말이에요. 논점이 뭐냐면 누가 경매 청구하든 최선순위 저당권을 찾아서 그 밑에는 다 죽는다는 거.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와 선순위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하지 못하니까 평등 배당해 준다는 거. 그게 딱 두 가지 논점이에요. 복잡하지만 자, 50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어요. 맞죠? 일필지 토지 일부, 특정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 그러나 지분에는 가능합니다. 지분에는. 근저당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 이후에 최고액 범위 내에서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맞죠?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무로 멸실로 인해서 금전을 받은 저당무로 소유권자가 지급되기 전에 소유권 지급 전에 압류됐다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죠. 보상금 또는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5번이죠. 저당권의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합의하면 되는 거지. 즉 저당권자와 양수인,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양수인입니다.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이 사람이 저당권자야. 저당권자가 팔려면 이 저당권자하고 양수인, 저당권 양수인하고 저당권자하고 둘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지. 채무자나 물상보증 합의가 필요 없어요. 저당권도 물권인데. 그래서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합의는 당사자, 즉 저당권자 양수인만 합의하면 되는 거지. 채무자나 물상보증까지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51번 지상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자,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법정지상권 인정할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있든 무허가든 상관없습니다. 있다로 가야 되고, 지상권은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맞죠? 이게 답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돈 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땅 사용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모두 사건. 그래서 미등기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뒤 대지가 경매되더라도 토지 소유로 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근데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미등기 건물이야. 미등기야. 그럼 미등기라도 갑 거죠. 근데 함께 토지 건물 넘겼어. 근데 토지는 을이 등기했어요. 근데 건물은 을이 등기하지 않았어. 을이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갑 거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가 들어갔다. 그럴 때 경락받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너 철거해 라고 철거 못해 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해야 돼요. 근데 토지는 을 거지만 건물은 갑 거죠. 갑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고 철거 당합니다.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반환했어요. 임차인이 진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제척기간이 6개월입니다.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53번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동의를 얻어 밑줄이죠. 얻어 다시 전대했죠. 틀린 걸 고르시오.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동의를 얻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임대차를 했는데 동의를 얻어 전대차했다. 동의를 얻어. 그럴 경우에는 이때 임대인 보호 규정, 이 전차인 보호 규정인데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은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갑한테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에 전차일 보호를 위해서는 첫째가 만약에 동의를 해줬는데 이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해지한다 하더라도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요 갑과 을 사이에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갑은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 지나면 소멸하는데 통고했을 때 병한테도 통지를 해주라. 세 번째, 토지가 있고 이 토지를 전대차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건물 지었어. 그럴 때 임대차가 다 전대차 끝났을 때 임대 청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임대 청구해서 만약에 임대 청구해서 임대를 똑같은 조건에 임대해달라 그랬더니 거절해요. 거절하면 이때 전차인 병은 갑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네 번째, 이게 건물이라면은 갑의 동의를 얻었다. 갑의 동의를 얻었어. 또는 부속물이 있어요. 부속물. 그럴 때 동의를 얻었어. 그럴 경우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함으로써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자, 요 규정인데 1번 병이 건물 사용 편의를 위해서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부속시켰다면 종료 시 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어요. 그러면 전대 종료 시에 또 마찬가지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죠.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끝난 후에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그럼 불법점유죠. 그럼 불법점유니까 갑은 병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맞죠? 4번 임대차, 전대차가 다 종료했습니다. 병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해버리면 을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하죠. 다 맞죠? 5번이 답이죠. 갑이 을과 임대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5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다세대 주택 임차인 동호수 표시 없이, 그러면 대항력 없죠? 다세대는 동호수가 표시해야 돼요. 지번을 정확히 기재해서 주민등록으로 마쳤다면 대항력 취득 못합니다. 동호수를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취득 못하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서, 참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놓고 전세권까지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죠. 두 개의 지위가 있는 거야.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했어. 그러면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까지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없다가 틀렸죠. 있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으니까 주임법 적용되죠.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은 일정액을 근저당권에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이 답이죠. 그 다음 5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가 돼야 됩니다. 수리가 핵심인데 수리되기 전에 도달함으로써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리가 돼야 됩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 밑줄이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틀렸고요. 3번 대지권을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사용권을 목적이 된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조문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건물로 신축하는 재건축 결의는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아니고 4분의 3입니다. 56번입니다.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거. 자, 1번이 답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1번이 답이고요. 이자 제한법상 최고율을 초과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고, 공익법인 즉 학교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 규정도 효력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이죠. 실명법도 효력 규정이고, 국계법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 다 효력 규정이죠. 57번입니다. 미성년자 갑 동그라미 갑 취소할 수 있죠.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행의 을 취소할 수 있죠.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다시 병은 이를 정에게 매각했어. 그럴 경우에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갑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을도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은 원래 계약한 병입니다.
전득자 정은 아닙니다. 답은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고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는 병이죠. 2번이 답입니다. 58번 전세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 1번 토지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3년이 아니고 1년이죠. 토지는 최단기 1년입니다. 건물은 없고요. 1번이 답.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이 이전됐어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합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됩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물권에 틀린 걸 골라라. 5번부터 보세요. 5번. 원고의 목적 인도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 유치권 항변을 인용한다면 원고 패소가 아니고 상환급부 판결입니다. 상환급부 판결. 상환급부 판결이야. 네 주고 네 주라. 동시행 항변과도 마찬가지죠. 1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맞고 관습법상 법정지상에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양도인 건물 양도인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토지에 신축해서 소유하는 건물에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조문. 공유자 1이 지역권을 취득한다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죠. 60번이 좀 어려운데 을은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가부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이때 가부 부동산을 을이 매수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가압류가. 그러면 가부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씩 봅시다. 그럼 동생관계 을이라는 사람은 야 가압류 말소해주고 소유권 넘겨주라. 그럼 내가 돈 줄게. 동시항변권이죠. 자 1번 보면 가부 소유권 이전해주고 가압류 말소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은 동생관계죠. 맞죠?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자상은 안 된다 그래요. 자상은 안 된다. 자, 자동채권은 한번 봅시다.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갑이 매매대금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1억을 구워줬다 합시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대여금 채권, 이 사람이 갑이 채무자다. 돈을 구웠으니까 채무자죠. 을은 대여금 채권 가지고 있고. 근데 팔았는데 이 1억을 받고 팔았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 매매대금 채권 있죠? 근데 매매대금 채권에는 을이 갑이 을한테 돈 주라. 그러면 거기에 그럼 소유권 넘겨줘야지라고 항변권이 붙어 있죠? 항변권이 붙어 있잖아. 항변권이 붙어 있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돈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채무자가 근데 있잖아. 내가 네한테 1억을 꾸었잖아. 네가 나한테 대금 채권 1억 받을 게 있지? 그리고 나는 너한테 1억 받을 게 있잖아. 이걸 퉁치자. 이게 상계죠? 퉁치자. 그럼 퉁친다면은 채권 채무가 없어지죠? 그럼 여기에 붙어 있는 항변권이 날아가죠? 그럼 누가 손해? 을이 손해지?
을이 손해지? 을이 손해니까 결국 채무자는 매매대금을 자동채권, 이게 자동채권이라는 뭐냐면요. 자동채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요. 채권. 채무자가 즉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계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상계권 행사하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이죠. 이게 자동채권.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을의 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면 을의 소유권 내라 항배권이 사라지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맞아요.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자, 갑의 을에 대한, 보세요.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채권 있잖아요. 이 갑의 을에 대한 이 1억 채권이, 이게 만약에 갑의 채권자, 갑이 만약 A라는 채권자가 갑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 1억 받을 게 있어. 그러면 A가 갑한테 1억 내놔라 판결 받았어. 판결 받아가지고 일주일 안에 이 1억을 나한테 해주세요라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요. 압류 및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뭐냐면 판사님 내가 A라가 갑한테 그러니까 A가 갑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으니 판결해 주세요라고 판결문이 나오겠죠. A가 소송을 해서 그럼 판사가 갑아 네가 A한테 1억 주라라고 판결 받았죠. 그럼 판결 받았어. 판결 받아가지고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강제경매 신청해줘. 부동산이 없어, 갑이. 부동산이 없어 찾아보니까 갑이 부동산이 여기 있네. 뭐예요 지금? 3번만 보세요.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명령에서 압류 채권자에게 병에게 이전됐대요. 그러니까 조금 이 병이라 그랬죠. 여기 병한테 요게 전부명령이라는 압류에서 전부명령이라는 것은 요 갑이라는 사람의 채권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를 경매 청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받은 1억 채권에다가 이걸 경매 청구하지 않고 갑이 을한테 1억 받을 게 있잖아. 채권이잖아. 채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내 걸로 만드는 게 뭐냐면 판사님 내가 판결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1억 받을 게 있대요. 근데 내가 판결문 가지고 있으니까 그 1억을 나한테 만들어 내 걸로 해주세요. 이게 전부명령이야. 그러면 전부명령이 되면은 요 을이 갑한테 1억 줘야 될 거를 그 1억이 병한테 가버린 거야. 그럼 실무에서는 판결문 가지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때리면 요 을한테 일주일 만에 도달을 해요. 도달하는 순간 그 1억이 병한테 가버린다니까. 병거가 돼버려요. 이게 전부명령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자 이제 전부명령에서 도달을 됐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줘서는 절대 안 돼. 주면 이중지급해야 돼요. 전부명령이 되면. 추심명령은 뭐냐면 병이 갑한테 돈 내놔 하는 거고 전부명령은 1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고. 차이점 알겠죠? 전부명령 1억이 넘어가고 추심명령 내놔라. 근데 전부명령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 쓰면 이게 전부명령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부명령을 해버리면 이게 만약에 돈이 다 갚았다 그러면 전부명령 무효가 되니까 써먹을 수 없어요. 추심명령을 하면 돈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줬는데 그러면
다시 추심해서 압류 또 추심할 수 있거든. 대부분 실무에서 추심 명령을 해요. 전부 명령은 조금 확실하다. 그럴 때 전부 명령이에요. 그 전부 명령은 전부 다 넘어오는 거야. 전부 넘어왔으니 병이 자 전부 명령 내 거가 됐으니 내놔라.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 소유권 넘겨주라. 그러면 줄게. 항변권 주장해야죠. 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돈은 갑한테 주든 병한 상관없어. 나는 받기 전에는 못 준다. 등기 받기 전에는 못 준다. 항변권 주장해야지. 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43번 뭐 의,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채권자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은 병의 대금 청구에 의해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래, 나는 네한테 줄게. 대신 소유권 넘겨줘. 이해가죠? 그게 공평하잖아. 3번이 답이고요.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매매대금 채권은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유치권이든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이든 시효는 진행합니다. 5번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해로 약정했어요. 근데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갑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동시행관계가 있죠. 중도금 안 주고 지나버렸어. 그러면 다 그때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의 일방예약에 관해서 틀린 거죠. 일방예약. 일방예약도 계약입니다. 4번이 답이죠.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 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야. 10년인데 10년이 지나면 물건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멸합니다. 판례가. 1번 매매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맞습니다. 본계약, 즉 매매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일방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고요. 5번입니다. 완결권 채척기간 10년의 지났는 자 여부는 형성권이니까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2번 다음 중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적용되는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를 해서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1억을 꾸고 이 집에 대해서 1억 대신에 돈을 주겠다. 대물 변제를 예약을 하고 그 예약에 의해서 가등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가등기는 이게 2억짜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2억짜리가. 그래서 이거 폭리방지니까 가등기 본등기 소유권 넘어가니까 목적물 가액이 원금과 이자를 초과했어야만 이 법이 적용돼요. 폭리로서. 그럼 미달한다면 적용되지 않고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 그러면 다음 페이지 적용되는 경우는 1번 보세요. 1억을 꾸면서 시가 2억 원 상당 부동산의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했다면 초과하죠? 적용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1억의 토지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은 이게 무조건 금전소비대차예요. 금전소비대차에 한해서 적용되지 뭐 매매대금이라든가 공사대금이라든가 물품대금이라든가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놨다. 적용되지 않아요. 무조건 금전소비대차에 돼요. 매매대금 가등기 해놓은 거 적용 안 됩니다. 1천만 원을 꾸면서 2천만 원 고려청자는 등기나 등록이 안 되죠. 적용되지 않아요. 등록이 안 됩니다. 4번 1억 원을 차용해서 3천만 원 상당, 이 미달하잖아요. 3천만 원 상당 부동산을 양도담보 제공해서 적용되지 않아요. 미달하잖아요.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 채무에 대한 저당권 설정된 그럼 5억이잖아. 채무가. 4억 원 상당 부동산 가등기했어. 미달하죠. 채무에.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63번. 갑종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자, 적법하게 동그라미죠. 적법하게. 그래서 이 적법하게 종중. 그러면 이 적법하게 했다면 종전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돼요. 종전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실명 즉 95년도에 실명법이 적용되지만 이처럼 종중이 종원한테 조세포탈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없이 등기를 해놨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다. 그럴 때는 종래 판례 이론에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종중권인데 대의적으로는 종손권입니다. 종손권. 그리고 이 종손이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악불모라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진짜 내 거니까 내놔라. 진정명의원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불법을 점유했다. 이럴 때는 대위적 관계니까 종손이 해야 되고 대위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문제되죠. 그래서 적법하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평온공연하게 10년간 엑스토지를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타주점유자죠. 자주점유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타주니까. 2번 제3자가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했습니다. 갑은 소유권에서 직접으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리해야 됩니다. 3번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하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을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해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죠. 틀렸습니다. 을이 엑스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됐습니다. 등기가 갑에게 환원됩니다. 법정지상권 취득 못합니다. 복대리 틀린 걸 고르시오. 1번이 답이죠.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니까 본인을 대리하죠. 틀렸습니다. 2번 복대리인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3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맞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선임 감독 책임만 지죠. 5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결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죠. 다 조문입니다. 65번 다음 중 법률행위 확정적이지 않는 거. 유동적인 걸 그러는 거예요. 유동적. 확정적이지 않는 거, 유동적이라는 것은 조심할 게 유동적, 무효하고 유동적, 유효가 있어요. 유동적, 유효라는 게 취소. 유동적 무효는 협의 무건대리. 협의의 무건대리. 협의 무건대리는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후 상태. 그런데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고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러면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를 찾는 거야. 이게 취소하고 요거. 확정적이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럼 불공정한 법률의 확정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으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면 유효인데 무효로 가니까 확정적이지 않아요. 니은 체크. 무건대리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죠. 체크. 추인하면 유효로 갈 수 있습니다.
공유부동산은 상호명의신탁 확정유효입니다. 상호명의신탁 확정유효.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취소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유치권의 성립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은 유효죠. 유치권은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죠. 맞습니다. 계약명의 신탁자는 매매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을 해서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틀렸죠. 점유가 불법 점유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3번이죠. 반환은 안 됩니다. 지역권자와 그 다음에 저당권은 점유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에서 반환은 안 됩니다.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 다음 나머지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방해배제 다 인정되죠? 68번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자, 임대 기간이 만료 전입니다. 건물이 타버려서 전소되었어. 틀린 걸 고르시오. 지금 임대차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임대차를 해줬는데 임대차 기간 3년을 했는데 3년 지나기 전에 이게 전소된 거야. 그러면 자,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보관 의무가 있죠.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다가 임대차 끝나면 반환해 줘야 되는데 반환 못 하겠죠. 그럼 임차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내 책임이 없다라는 사실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갑의 규책 사유로 건물이, 즉 임대인의 규책 사유로 불났어요. 그러면 반환 채무를 면하겠죠. 2번 을의 규책 사유로 건물이 전소됐어요. 임차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건물 채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지죠. 건물값 물어줘야 돼요. 3번 갑을 모두 규책 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규책 사유 나 책임이 없어.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의 규책 사유로 을이 불내버렸어. 전소됐어.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죠. 손해배상 해주지만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상실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해준 거 보증금 내놔라. 상계 처리하겠죠. 근데 부족하면 더 청구하고, 그죠? 남으면 청구하는. 그러니까 상실하지 않아요. 이게 틀렸죠. 만일 임대차 종료, 가부, 건물, 인도, 수령, 지체 중입니다. 수령, 지체. 수령지체 중입니다. 수령지체라고 쓰시고 이거는 우리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이때에서는 내 수령지체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집니다. 고의나 수령지체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수령지체 중에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수령지체 중 을의 경과실이 전소됐죠. 그러면 수령지체 중에 중대한 과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데 경과실이잖아. 따라서 을은 갑에게 건물 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지려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과실이라 그랬죠?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우리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이때 한번 나왔습니다. 69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 후에는 취소부터.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 포기하는 겁니다. 취소권 포기한 후에는 취소 못하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조문이고 비진의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맞죠? 4번은 이제 법정 대리인 핵심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아무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의혹하였으라는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 효력이 있습니다. 조문이고요. 70번 조건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조건은 상대방이 동의가 핵심이 동의하면 해제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지만 동의라면 조건을 붙이는 것 허용됩니다. 맞죠? 니은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언젠가는 사망하겠죠? 불확정기한입니다. 불확정기한. 그래서 주겠다라고 했다면 정지조건부 증여가 아니고 불확정기한부 증여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불확정기한부 증여죠. 기해무 불정부가 나오죠. 해제 조건이 법률에 해당 이미 성취할 수 없어. 자, 없어. 그러면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되려면 기해무 불정부가 되죠. 기성 조건이 해제죠. 기해무 불정무입니다. 불정무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 무효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잖아. 기해무 불정무. 그러면 해제 조건이 무효가 되려면 해제 조건 기성 조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성 조건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없다. 불능 조건이잖아요. 조건 없는 법령으로 갑니다. 기해무가 돼야 돼요. 틀렸고. 당사자하고 조건 성취 효력은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여야 합니다. 의사. 조문이죠. 성취한 때가 아니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에 의한다는 겁니다. 조문이죠. 답은 기억이죠. 저당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지상권 설정 매각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전에 지상권이니까 살아남죠. 저당권이 말소 기준인데 지상권이 먼저 들어왔죠. 먼저 들어왔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이 있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야. 근데 이 채무자가 돈을 1억 갚았어. 갚았으니까 이건 무효단 말이에요. 갚았으니까 무효야. 돈을 갚았는데 무효인데 이게 말소되지 않는 상태가 있었는데 이게 병한테 이전했어요. 여기 이전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만약에 을의 또 다른 채권 을의 또 다른 채권자 병이 요게 무효인데 요게 1억을 받을 수 있다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요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1번 저당권인데 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효인 등기인데 1번에서 2-에서 1번 저당권 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을이 갑한테 받을 수 있는 1억 채권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전부명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해서 병하고 가져갔어요. 그렇더라도 이게 무효잖아. 무효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 소멸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무효죠.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은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죠. 3번 공동저당은 목적으로 여러 부동산, 일부 부동산이 매각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조문입니다. 368조 2항 잇따로 고쳐야 되고. 구분 소유권의 전유 부분만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죠. 취득합니다. 땅 이용권도 취득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의무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358조 5번이 답이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아 하고 자 쉽시다. 72번 갑소유 토지의 을명의 이전 등기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을명이 가등기가 되었어요. 옳은 것은 이 가등기는 1번이 답이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법률상 관계가 추정되지 않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을이 가등기에 본등기라면 을은 가등기를 경유한 때가 아니고 본등기한 때입니다. 본등기한 때. 가등기는 좀 이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했다는 것은 이렇게 등기부에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을이.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팔렸다. 이 집이 팔렸다 하더라도 3번에 소유권 이전 병으로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등기의 본등기는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이건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하면은 이게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본등기 칠 때 이게 소유권이 넘겨갔다 하더라도 원래 갑한테 하는 거고 이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본등기한테. 이 본등기한테 이 가등기가 9월 1일이고 본등기가 10월 1일이라면 10월 1일 본등기한테 권리 변동이 있는 겁니다. 가등기의 경유한 때가 아니고 본등기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토지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병이 아니고 갑이죠. 갑한테 해야 됩니다. 병은 직권말소 되니까. 4번 을의 가등기 외에 갑이 정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을이 본등기라면은 을은 정의 물상보증이 아니고 직권말소 됩니다. 이게 저당권이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본등기하면 저당권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직권말소되지 물상보증 주의에 서지 않습니다. 직권말소됩니다. 을은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부기등기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이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등기 이전하는 등기부 어떤지 아세요? 이 가등기를 이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놨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전할 때는 이 사람이 팔아먹잖아. 그럼 팔아먹을 때 요 순위를 사겠죠. 그래서 2-1 2번 가등기의 이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본등기 공간을 남겨주고 이 본등기를 못 튀게 이렇게 실선을 건 거야.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3번 당사자 확정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4번이죠. 갑이 배우자 을을 대리해서 저번 시간에 했죠. 은행과 을의 실명 절차를 거쳐서 을명으로 예금 계약 체결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출자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합 계약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을이 되죠. 자, 1번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에서 문제이다. 2번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합니다. 을의 대리권 전부 무관하게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4번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매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을이죠. 5번입니다. 갑에 대한 대출 한도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체물로 내세우고 은행도 양해는 통정이란 말이죠. 통정에서 을에게는 채무자로 책임을 지지 않을 의도로 대출해 됐다면 을을 당사자로 볼 수 없고 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74번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틀린 걸 고르시오. 2번이 답입니다. 을이 갑을 기망은 침탈이 아닙니다.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하면 침탈당해야 되는데 이 침탈은 절도나 강도를 의미하지 사기나 유실은 침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기망했다면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을의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죠.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습니다. 그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인데 1년은 출소기간입니다. 출소. 판례가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어야 됩니다. 맞고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 병에게 인도했다면 침탈이 아니죠.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갑이 점유물을 을이 침탈했습니다. 을이 선의의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등기를 해야 75번 변동이라는 고르시오. 혼동은 191조란 법률 규정입니다. 등기 없이 소멸하죠.
교환 법률행위니까 체크죠. 등기해야 됩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 등기 없이 소멸하죠. 니을, 예약 완결권 행사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죠. 체크.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것은 니은, 니을입니다. 2번이 답이죠. 76번. 갑이 자기 소유 X건물 을에게 임대에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임대에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되죠. 맞습니다. X건물의 멸실로 을의 갑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문제됩니다. 그러면 을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이 지는 게 아니고 을이 책임지죠. 을. 나는 내 책임이 없다라고 을이 책임을 해야 되죠. 디귿.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 X건물을 증축한 부분을 감명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이 아니고 부속물매이 아니고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이죠. 갑이 임대차에 대한 채권에 의해서 X건물에 부속시킨 물건,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맞습니다. 조문. 답은 기역 니을. 5번이 답입니다. 77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복 옳은 걸 고르시오.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 보증금 1억, 2억, 월세 25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이 2억에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250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4억 5천이죠. 4억 5천. 이 법 적용하죠. 지금 현재 2018년 1월 26일자 서울은 6억 1천인가일 거예요. 6억 1천. 에? 6억 1천. 따라서 이 법은 적용됩니다. 적용된다. 옳은 것은. 그 다음에 2번. 임차기간을 2년, 1년으로 고쳐야 돼요. 최단기간. 3번. 임차인이 상가면 인도바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교부된 때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 등록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항력인 임차금이 적법하게 상가에 점대해서 전차에 직접 점유하면서 금형으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유지되죠. 4번도 답이죠. 현행법에 의해서 1번과 4번이 답입니다. 21회 때는 틀리지만 2018년 1월 26일자 6억 4천까지니까 4억 5천도 적용됩니다. 답은 1번, 4번입니다. 5번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했으면 대항력 상실하죠. 다시 같은 상호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대항력 유지하지 않습니다. 78번입니다. 물권 변동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갑소유 X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됐어.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멸실 회복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회복 등기에 멸실 회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소유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했어. 그러면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가 유효죠. 증여가 유효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 을에게 매도할 소유권 등기를 해준 뒤 관계소를 위조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그럼 말소 등기, 회복 등기가 없더라도 을은 소유권 상실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자,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하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중으로 보존 등기했다. 그럼 판례는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후등기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 판례는 후등기는 무효고 선등기 우선입니다. 판례가. 그러면 3번은
3번, 4번이죠.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명의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등기부 개설해서 을명의 보존 등기, 을명의 보존 등기는 이중 보존 등기니까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매도하고 직접 돌아가신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중간생략 등기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79번이죠.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갑과 을이 옳은 걸 고르시오. 공유입니다.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할 수 있죠?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했죠? 그러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죠? 이게 답이죠. 3번.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 을의 지분이죠? 을의 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나 차임 청구나 이런 것들은 자기 지분 내에 한해서 청구합니다. 자기 지분 내에 한해서 청구하는 것이 타인 지분은 청구할 수 없어. 이게 돈과 관련됐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나 차임 청구는 자기 것만 청구하라는 거예요. 남 것 청구할 수 없어요. 돈과 관련돼서는 없어요.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그 동의,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5번. 3분의 지분권자 갑의 을의 동의 없이 전부를 병에게 사용, 임대차 했어요. 적법하죠? 그럼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행위는 4분의 3이니까. 마지막 80번. 을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걸 다 고르시오.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해제는 뭐죠? 이행불능의 경우 하나 오고 정기행위죠. 정기행위. 그래서 기억. 을이 병 소유 토지를 알고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귀책 사유로 이행 불가능하겠다. 이행 불능이 됐죠? 이행 불능이 됐다면 최고 없이 해제합니다. 맞죠? 체크.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했어. 최고 없죠? 명백했다. 최고 없이 해제하죠. 체크. 하지 않겠다. 그럼 최고 없이 해제하죠. 디귿.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 일까지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되 이행기 지냈어. 이행지체가 되죠. 이행지체가 된다. 이행지체가 된다면 이때는 반드시 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돼요. 이행지체니까. 디귿.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전차 보증금 중도금 수수하면서 전대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해야 되죠. 최고. 안 왔으니까 이행지체니까 최고하고 해제하죠. 이행지체입니다. 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기역과 니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